가을비가 막 그친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투명했다. 강진우 회장은 익숙한 운전기사 대신 직접 운전대를 잡고 도심으로 향했다. 그의 옆자리에는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서류 가방 하나만 놓여 있었다. 수십 년간 그림자처럼 자신을 보좌해온 윤 기사의 은퇴가 다음 주로 다가왔고 그는 평생의 동반자에게 전할 마지막 선물을 제 손으로 고르고 싶었다. 그의 목적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들이 모여드는 곳. 루미너스 백화점 본점이었다. 수십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가죽 재킷과 빛바랜 면바지, 그리고 여러 번 굽을 갈아 신은 듯한 구두. 강진우의 모습은 루미너스 백화점의 눈부신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조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의 미묘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1층 명품관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특정 브랜드나 화려한 신상품이 아닌 물건이 지닌 본질적인 가치와 장인 정신에 머물렀다. 한참을 둘러보던 그는 피로감을 느끼고 잠시 쉴 곳을 찾았다. 마침 그의 눈에 제니스 라운지라는 고급스러운 팻말이 보였다. 백화점 최상위 VIP 고객들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저 조용해 보이는 의자가 있는 휴식 공간일 뿐이었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자 바깥의 소음과는 완전히 차단된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이 나타났다. 그는 구석에 있는 푹신한 소파에 몸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며 다가왔다. VIP 라운지의 총괄 매니저 박시연이었다. 그녀는 오늘도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맞춘 검은색 정장,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그리고 고객의 등급을 순식간에 스캔하는 날카로운 눈빛까지 그녀의 시야에 구석 소파에 앉아있는 남루한 차림에 강진우가 들어왔다.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저런 사람은 대체 어떻게 이곳에 들어온 거지? 박시연은 가장 가까이 있던 신입 직원 이수진에게 덕짓으로 그를 가리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수진 씨, 저분 안내 좀 해드려.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고 정중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라운지의 품격이 뭔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런 분 한 명 때문에 우리 라운지 전체의 물이 흐려지는 거야. 그녀의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박 매니저의 서슬 퍼런 눈빛에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이수진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 박시연이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섰다. 그녀는 우아하지만 위압적인 걸음걸이로 강진우의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영업용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손님, 실례지만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저희 백화점의 최우수 고객님들을 위한 프라이빗 라운지입니다. 혹시 찾으시는 곳이 있다면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강진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박시연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어떤 불쾌한 기색도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 그렇습니까? 잠시 다리가 아파서 쉬려고 했습니다. 미처 몰랐군요. 그의 평온한 태도는 박시연의 신경을 더욱 거슬렀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권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는 이 공간에 침입한 이물질을 어서 빨리 제거하고 싶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더 차가워졌다. 그러셨군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라서요. 다른 고객님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셨으면 합니다. 1층 로비에도 고객님들을 위한 의자가 마련되어 있으니 그곳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는 다른 고객님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강진우와 그들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라운지 안에 있던 다른 VIP 고객 몇 명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그들의 눈에도 호기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강진우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박시연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나 수치심이 아닌 마치 희귀한 곤충을 관찰하는 듯한 깊은 흥미와 약간의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라운지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그 걸음걸이는 이상하리만치 당당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가 사라지자 박시연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수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봤지, 저렇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거야.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하지만 이수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녀는 방금 나간 노인의 깊고 고요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눈빛은 결코 무시당하고 쫓겨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판단하는 자의 눈빛에 가까웠다. 그녀는 문득 라운지 전체를 감싸고 있던 공기가 그가 나간 후에도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음을 느꼈다.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스쳐 지나갔다. 강진우는 백화점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층 아래에 있는 남성복 코너로 향했다. 그는 조금 전에 불쾌한 경험을 완전히 잊은 듯 다시 선물 고르기에 집중했다. 그의 시선이 최고급 캐시미어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스웨터에 닿았다. 평생을 찬 바람 속에서 자신을 기다려준 윤 기사의 마른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줄 것만 같았다. 그는 직원에게 다가가 제품에 대해 몇 가지를 물었다. 직원은 그의 옷차림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곧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중함에 압도되어 성심성의껏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스웨터를 신중하게 살핀 후 망설임 없이 가장 비싼 색상으로 포장을 부탁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가격표를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직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낡은 지갑에서 검은색의 아무런 로고도 없는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 건넸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카드를 받아 결제기에 긁는 순간
단말기 화면에는 승인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예상치 못한 거액의 결제에 직원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그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나섰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리고 조용했다. 그는 자신의 차, 번호판도 없는 수수한 국산 세단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차에 타자마자 서류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루미너스 백화점 본점, 제니스 라운지, 박시연 매니저,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 필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스템 전체의 오만과 부패 가능성 검토. 그의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같은 시각 제니스 라운지에서는 박시연이 다른 VIP 고객에게 아첨을 떨고 있었다. 사모님, 오늘 스타일이 정말 멋지세요. 새로 들어온 신상인데 사모님을 위해 제가 특별히 빼놓았답니다. 그녀는 조금 전의 일을 완벽하게 잊은 듯했다. 그녀에게 강진우는 그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는 수준에 맞지 않는 불청객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세상이 아주 사소한 균열로부터 시작되어 곧 산산조각 운명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진우는 수첩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 차가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와 서울의 복잡한 도로 위로 합류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하늘그룹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 즉 사람에 대한 존중이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였다. 그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죽는다. 가지를 치는 것으로는 부족해. 썩은 뿌리 자체를 도려내야 한다. 그의 조용한 독백은 앞으로 루미너스 백화점에 휘몰아칠 거대한 태풍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강진우 회장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낡은 세단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 속을 유령처럼 조용히 미끄러져 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 그중 상당수는 그의 손을 거쳐 세워진 하늘그룹의 소유였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를 사로잡은 감정은 분노라기보다는 차라리 의사가 환자의 몸에서 예상치 못한 종양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서늘한 위기감에 가까웠다. 박시연이라는 한 직원의 오만함은 사소한 문제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이 아무런 제지 없이 오히려 당연한 권리처럼 행사될 수 있었던 그 환경이 진짜 문제였다. 고객을 외양으로 판단하고 등급을 매겨 차별하는 문화가 조직의 최상층에서 용인되고 있다면 그것은 그룹 전체의 근간을 위협하는 암세포와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속에서부터 병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시름에 잠겼다. 그의 집은 강북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고즈넉한 한옥이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서재로 들어섰다. 수만 권의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다이얼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었다. 단축 다이얼 1번을 누르자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하늘그룹의 심장이자 그의 수족인 비서실장 조영민이었다. 조 실장, 나요. 강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수화기 너머의 조영민은 조금도 놀라지 않은 목소리로 즉시 답했다. 회장님, 별일 없으십니까? 댁이신지요? 그는 회장의 목소리에 실린 미세한 무게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회장이 개인 전화로 이 시간에 직접 전화를 걸 때는 반드시 평범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지난 20년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강진우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방금 루미너스 백화점 본점에 다녀왔소? 그의 말에 조영민은 순간 등골이 꼿꼿해지는 것을 느꼈다. 회장의 비공식적인 현장 방문은 언제나 거대한 변화의 전조였다. 백화점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 봐야겠어. 아주 깊고 아주 조용하게. 시작은 VIP 서비스 부문으로 하지. 관련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훑어보도록. 그의 명령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조영민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셨는지, 왜 그런 지시를 내리시는지 묻지 않았다. 회장이 깊고 조용하게라는 단서를 주었을 때 그것은 공식적인 감사팀이 아닌 자신의 직속 특별팀을 움직이라는 의미임을 그는 정확히 이해했다. 전화가 끊어지자 조영민은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루미너스 백화점, 하늘그룹의 유통부문을 상징하는 보석 같은 곳. 그 보석에 균열이 생긴 모양이었다. 그는 즉시 내부망을 통해 몇몇 핵심 인물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코드 제로, 내일 오전 7시, 제2 집무실. 하늘그룹 비서실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암호였다. 코드 제로는 회장의 직접 지시로 그룹의 명운이 걸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비공식 조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목표는 루미너스 백화점이라는 화려한 성체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루미너스 백화점 제니스 라운지는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시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매출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다. 오늘은 특히 그 VIP 고객 몇 명이 고가의 시계와 보석을 구매해 준 덕분에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날이었다. 그녀는 이수진과 다른 후배 직원 1명을 불러 모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다들 봤지 그 할아버지 말이야. 그녀는 마치 대단한 무용담을 늘어놓는 장군처럼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비스직이 친절해야 하는 건 맞지만 무조건적인 친절은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이야. 제니스 라운지가 왜 최고인지 알아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야. 우리는 고객을 가려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그럴 의무가 있어.
그래야 진짜 VIP들이 만족하고 더 큰 돈을 쓰는 법이라고.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이 라운지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 현명한 조치였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후배 직원은 연신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박 매니저님이십니다. 정말 카리스마 있으셨습니다. 제가 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지는 차마 맞장구를 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찻잔을 닦을 뿐이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여전히 그 노인의 평온한 눈빛과 그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라운지를 맴돌던 기묘한 정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박시연은 이수진의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말을 이었다. 너희도 잘 배워둬. 이 바닥에서는 기죽으면 끝이야. 옷차림이나 행색만 봐도 그 사람의 수준이 딱 나오는 법이거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될 성불은 나무에만 물을 주면 되는 거야. 그녀는 자신이 세상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자신의 판단에는 한치의 오류도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한 설교가 끝나갈 무렵 그녀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김 의원 사모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즉시 표정을 바꾸고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어머이 사모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네, 그럼요. 새로 들어온 다이아몬드, 목걸이. 제가 사모님 오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안 보여주고 잘 보관하고 있죠? 물론입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에 보이지 않는 권력에 아첨하며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하늘그룹 본사 44층에 위치한 조영민 실장의 제2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창문 하나 없는 이 비밀스러운 공간은 오직 회장의 직속 명령이 떨어졌을 때만 불이 켜지는 그룹의 신경 중추였다. 조영민 앞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한 명은 회계 장부의 숫자들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내는데 도 같은 재무 분석의 귀재였고 다른 한 명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미세한 변칙성을 잡아내는 최고의 데이터 과학자였다. 마지막 한 명은 국정원 출신의 인적 정보 전문가로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들은 회장의 그림자, 그룹의 가장 은밀한 문제를 처리하는 비공식 TF팀이었다. 조영민은 서른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목표는 루미너스 백화점 본점. 회장님께서 직접 시스템에 근본적인 부패 가능성을 감지하셨다. 우리는 오늘부로 루미너스 백화점의 모든 내부 데이터에 접근한다. 그의 시선이 각 팀원의 얼굴에 차례로 머물렀다. 재무팀은 VIP 서비스 부서와 관련된 모든 매출, 비용, 수수료 내역을 지난 5년 치까지 분석해라. 데이터팀은 고객 관리 시스템, 재고 관리 시스템, 그리고 직원 내부 통신망까지 모든 로그 기록을 추출해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찾아내
특히 삭제되거나 수정된 기록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도록. 그의 지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작전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데이터 전문가가 노트북을 열고 몇 줄의 코드를 입력하자. 그의 모니터에 루미너스 백화점의 내부 서버 구조가 복잡한 지도처럼 펼쳐졌다. 합법적인 최상위 관리자 권한을 통해 그는 백화점의 모든 정보가 흐르는 강물에 수문을 연 것이었다.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가 비공식 TF팀의 서버로 조용히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다. 재무 분석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엑셀 시트와 씨름을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자 무의미해 보이던 숫자들이 의미 있는 그래프와 표로 재구성되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가장 먼저 의미 있는 발견을 한 것은 재무 분석가였다. 그가 조영민을 불렀다. 실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엘리시안 주얼스라는 납품업체입니다. 지난 3년간 루미너스 VIP 부서를 통한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른 명품 브랜드에 비해 반품률은 현저히 낮고 박시연 매니저 팀에 지급되는 특별 판매 수수료는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마치 백화점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특정 업체의 물건을 팔아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데이터 전문가가 소리쳤다. 찾았습니다. 연결고리입니다. 그는 모니터를 조영민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지난 3년간 VIP 고객 관리 시스템에서 삭제된 수십 건의 불만 접수 목록이 떠 있었다. 대부분 제품의 품질 문제나 과대 포장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불만 사항이 엘리시안 주얼스 제품과 관련되어 있고 모든 삭제 기록의 최종 승인자가 박시연 매니저의 아이디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보고는 완벽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조영민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림이 그려졌다. 박시연은 특정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그 대가로 VIP 고객들에게 해당 업체의 제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한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기록을 삭제하며 문제를 덮어왔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직원의 일탈이 아니었다. 납품업체 선정, 재고 관리, 고객 관리, 그리고 내부 감사 시스템까지 모두가 연루되었거나 혹은 완벽하게 기만당했을 때만 가능한 구조적인 비리였다. 회장의 직감이 정확했다. 이제 증거를 확보할 차례였다. 조영민은 국정원 출신의 정보 전문가에게 시선을 돌렸다. 박시연 매니저와 엘리시안 주얼스 대표의 개인적인 관계를 포함한 모든 배경을 조사해. 단, 절대 꼬리가 잡혀서는 안 되네. 우리는 아직 안개 속에 있어야 하니까. 전문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의 활동은 이제 막 시작된 디지털 조사와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될 터였다. 모든 지시를 마친 조영민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공식적인 내부 감사 요청 서류 양식을 열었다.
그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감사 대상은 루미너스 백화점 본점. 감사 목적은 재고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기 감사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그가 특별 감사 항목으로 추가한 몇 개의 조항은 매우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었다. 고가 상품의 입출고 기록과 실제 재고의 불일치 여부, 특정 납품업체와의 거래 투명성 검토, 그리고 고객 불만 처리 시스템의 로그 기록 분석. 박시연과 그녀의 공모자들은 이 문서를 받아보고 정기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며 안심할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감사는 이미 답을 알고 시작하는 시험과 같다는 것을. 감사를 수행할 감사팀에게는 조영민의 비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전달될 것이고, 그들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비리가 숨겨진 곳을 정확하게 파고들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그물이 마침내 루미너스 백화점 위로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박시연의 세상은 완벽하게 계산되고 통제된 공간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매일 아침 그녀를 깨우는 최고급 원두의 향, 그리고 옷장을 가득 채운 명품 브랜드의 신상들. 그녀는 스스로를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표본이라 여겼고,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소비하는 것들의 총합과 같다고 믿었다. 그녀는 과거에 가난하고 무시당했던 자신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이 모든 것을 유지해야만 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의 뒤편은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식탁 한편에는 그녀가 애써 외면하는 우편물들이 쌓여 있었다. 여러 장의 카드사에서 보낸 붉은색의 독촉장과 은행의 대출금 상환 요구서가 그것이었다. 그녀의 높은 연봉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씀씀이는 결국 그녀를 더 위험한 길로 내몰았다. VIP 고객들에게 받은 은밀한 선물. 납품업체와의 부적절한 거래는 그녀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달콤한 독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날 아침, 박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제니스 라운지에 들어섰다. 그녀는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자신의 왕국을 순회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라운지 구석구석을 훑었다. 꽃병의 각도, 찻잔의 광택, 직원들의 미소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 아래 있어야 직성이 풀렸다. 그녀는 까다로운 VIP 고객의 변덕을 능숙하게 받아넘기며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했다. 부패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분명 업계 최고의 인재였을 것이다. 오전 업무가 끝나갈 무렵, 그녀의 컴퓨터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본사 감사팀이었다. 제목은 루미너스 백화점 본점 정기 감사 시행 안내.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늘 있는 연례 행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첨부된 감사 계획서를 열어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감사의 초점이 비정상적으로 VIP 부서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특정 납품 업체와의 거래 투명성 검토.
고객 불만 처리 시스템, 로그 기록의 무결성 분석. 이것은 결코 평범한 정기 감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마치 내부 사정을 훤히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하게 그녀의 약점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며칠 전 그녀가 내쫓았던 그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떠올랐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곧바로 백화점 지점장인 최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교묘하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며 그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만들어둔 상태였다. 이사님, 이번 감사 말입니다. 혹시 배경에 대해 아시는 것 있으십니까? 유독 저희 부서를 겨냥한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최 이사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그는 이미 본사의 섯을 펄언 분위기를 감지하고 몸을 사리기 시작한 후였다. 박 매니저. 그냥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협조 잘 하라고 전화를 끄는 박시연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가장 든든한 방패라고 믿었던 최 이사가 한순간에 등을 돌린 것이다. 불안감은 순식간에 그녀의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이수진을 포함한 팀원들을 호출했다. 평소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얼굴에는 냉혹한 기운이 감돌았다. 곧 본사 감사가 시작될 거야. 모두 알다시피 우리 팀은 완벽해. 하지만 사소한 실수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 그녀의 시선이 이수진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 시선은 의심과 경고를 담고 있었다. 나는 우리 팀원들의 절대적인 충성심을 믿어. 만약 팀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바닥에서 다시는 발 못 붙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야. 모두 내 말 명심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이수진은 그녀의 살기 어린 눈빛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작은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박 매니저가 무언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박시연은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승리와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여왕의 모습은 사라지고 덫에 걸린 짐승처럼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엘리시안 주얼스와 관련된 모든 거래 기록과 이메일을 삭제하려 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메시지만 반복해서 나타날 뿐이었다. 본사의 정보팀이 이미 그녀의 계정 권한을 비밀리에 동결시킨 후였다.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그녀는 서류 보관실로 달려가 관련 서류들을 모아 새당이로 파쇄하기 시작했다. 종이가 갈려나가는 소리가 그녀의 불안한 심장, 박동 소리와 뒤섞여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화려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가난과 무력함의 그림자가 그녀가 만든 탐욕의 감옥벽 너머에서 서서히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본사 감사팀이 루미너스 백화점에 도착한 첫날.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예고했던 대로 VIP 서비스 부서 사무실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의 태도는 지극히 정중하고 전문적이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자료 목록은 박시연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그녀가 지난밤 파쇄하려 했던 서류들, 접근 권한이 막혀 삭제하지 못했던 바로 그 파일들이었다. 박시연은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며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압박은 외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엘리시안 주얼스의 권 대표로부터 격앙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 매니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본사 구매팀에서 갑자기 우리와의 모든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어.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면 중단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박시연은 애써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공생관계는 위기가 닥치자 서로의 목을 조르는 쇠사슬로 변해 있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그녀가 쌓아 올린 내부의 방어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든든한 뒷배라고 믿었던 최 이사를 찾아갔지만 그의 직무 실무는 굳게 닫혀 있었다. 비서는 판에 박힌 듯한 말만 되풀이했다.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복도에서 마주친 최 이사는 그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박시연 씨, 이번 감사는 본사에서 직접 주관하는 일이니 내 권한 받기요. 감사팀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 그는 그녀의 성이 아닌 이름 전체를 부르며 완벽하게 선을 그었다. 외부의 인맥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다급해진 박시연은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던 김 의원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기업 내부의 암투에 휘말린 것처럼 상황을 교묘하게 포장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시연 씨, 미안하지만 이번 일은 우리가 나서기 힘들 것 같아. 우리 사람 말로는 하늘그룹 내부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괜히 엮였다간 큰일 난다고 하더군. 당분간은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관리했던 모든 관계가 사실은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하늘그룹 본사 44층의 비밀 사무실에서 조영민은 자신의 팀원들로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엘리시안 주얼스 계약 보류 조치 완료했습니다. 초의 이사는 더 이상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감사팀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의원실에서도 더 이상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조영민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전략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박시연이라는 목표물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를 지탱하고 있던 모든 기둥을 하나씩 무너뜨려 스스로 고립되고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다. 제니스 라운지는 더 이상 박시연의 왕국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방이 유리로 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졌고 모든 직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다. 특히 묵묵히 자기 일만 하는 이수진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거슬렸다. 저 아이가 감사팀에 무언가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은 아닐까? 저 침묵 뒤에 어떤 비웃음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나 통제할 수 없는 망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결국 그녀의 불안은 최악의 형태로 터져 나왔다. 수십 년간 루미너스의 VVIP 자리를 지켜온 한 노부인이 평소처럼 따뜻한 차 한 잔을 부탁했다. 하지만 온갖 상념에 사로잡혀 있던 박시연은 자신도 모르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다른 중요한 업무 중이라 바쁘니 다른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운지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노부인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직원들은 경악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완벽함을 연기하던 그녀의 가면이 처음으로 모두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제니스 라운지를 감싸는 공기는 날이 갈수록 차갑고 무거워졌다. 박시연의 편집증적인 감시는 모든 직원들의 숨통을 조였다. 그 중에서도 이수진은 가장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박시연의 의심 가득한 시선은 마치 송곳처럼 그녀의 등 뒤에 박혀 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으로 조용히 자기 몫을 다하며 월급을 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사건의 중심부로 떠밀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박시연의 불안한 행동들을 놓치지 않았다.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계속 파쇄하는 소리. VIP 고객 앞에서는 상냥하던 그녀가 전화를 받으며 복도로 나가 낮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누군가와 다투는 모습. 증거는 전부 없애라고 했잖아요. 이러다 다 같이 죽는 거야. 같은 섬뜩한 단어들이 그녀의 귀에 단편적으로 박혔다. 이수진은 직감적으로 박 매니저가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심의 가책이 그녀를 괴롭혔다. 며칠 전 쫓겨났던 그 노인의 고요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눈빛은 모욕감이나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박시연이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 것은 분명 그 일과 관련이 있을 터였다. 이수진은 진실과 외면 사이에서 고통스럽게 갈등했다. 박시연에게 밉보였다가는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하기 힘들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그녀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이수진 씨, 저는 하늘그룹 본사 소속 직원입니다. 루미너스 백화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대화 내용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메시지는 극도로 정중했지만 이수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본사 감사팀 사람이었다. 올 것이 왔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그녀는 약속 장소인 백화점 근처에
한적한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조영민의 지시를 받은 인적정보 전문가 안 팀장이었다. 그는 자신을 본사 인사팀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다짜고짜 무언가를 캐묻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VIP 부서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서요. 안 팀장은 매우 노련했다. 그는 박시연을 비난하거나 그녀를 정보원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수진을 부당한 환경에 놓인 피해자로 대하며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 저희는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관리자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선량한 직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을 바로잡고 싶을 뿐입니다. 이수진 씨 같은 정직한 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이수진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그날 밤, 이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며칠 전 박시연의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하여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박시연이 비공식적으로 관리하던 장부였다. 거기에는 어떤 VIP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엘리시안 주얼스로부터 언제 얼마의 특별 수수료를 받았는지가 날짜와 함께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박시연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손에 쥔 채 밤새 고민했다. 이것을 제출하면 박시연은 끝장이다. 하지만 자신 또한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 그냥 이대로 눈을 감고 모른 척하면, 감사가 끝나고 모든 것이 잠잠해지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뇌리에 다시 한번 그 노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결국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그녀는 더 이상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 동이 틀 무렵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안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린 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이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저 이수진입니다. 드릴 말씀이, 그리고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 한마디는 거대한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충격파가 될 터였다. 이수진이 넘긴 작은 수첩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조영민의 비공식 TF팀은 그 장부를 바탕으로 박시연의 모든 비리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해냈다. 자금의 흐름, 내부 공모자들의 역할, 그리고 은폐된 고객 불만 사항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조영민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보고서를 들고 강진우 회장의 서재를 찾았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했다. 강진우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넘겼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서재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보고서에는 박시연과 엘리시안 주얼스 대표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 돈이 오고 간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동조한 최 이사의 비리 증거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회장이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서재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 강진우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나무는 뿌리부터 썩는 법이지. 이것은 박시연이라는 가지 하나를 쳐내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우리 하늘 그룹의 토양 자체가 병들었다는 신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단순히 몇 명을 해고하고 처벌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이번 기회에 우리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뼈에 새겨주어야 한다.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닌 그룹의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는 대수술이 되어야 했다. 그는 조영민을 돌아보며 자신의 결정을 하달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들을 이리로 부르지 않겠네. 우리가 직접 갈 거야. 범죄가 일어난 바로 그 현장으로. 조영민은 회장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선 하나의 상징적인 의식이 될 터였다. 내일 오전 10시 루미너스 백화점 본점 대회의실에서 하늘유통부문 이사회와 루미너스 백화점 전체 임원진의 긴급 합동회의를 소집하도록 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원 참석이야. 강진우의 명령은 단호했다. 본사가 아닌 계열사 현장에서. 그것도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는 것은 하늘그룹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 소식은 단순한 회의 소집 공지를 넘어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과 같았다. 조영민은 즉시 사무실로 복귀하여 회장의 명령을 실행에 옮겼다. 회장 주재 긴급 경영회의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하늘유통부문의 모든 최고위 임원들에게 발송되었다. 짧고 간결한 내용의 공지는 순식간에 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소집의 배경을 추측하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무언가 엄청난 일이 터졌다는 불안감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한편 안 팀장은 이수진에게 다시 한번 연락했다. 그는 그녀의 용기 있는 제보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고 전하며 그녀의 신변은 그룹 차원에서 완벽하게 보호될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이수진 씨의 용기는 하늘그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직이라는 가치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룹은 그 용기를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에 이수진은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불안감에서 벗어나 작은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회의가 소집되기 전날 밤, 서울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루미너스 백화점의 관련자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박시연과 최 이사는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회의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집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같은 시각, 강진우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낡은 바둑판을 꺼내 홀로 흑돌과 백돌을 놓아보고 있었다. 모든 수는 이미 두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고 최후의 승부수가 던져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오전 10시. 루미너스 백화점 본점 대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주위로 하늘 유통 부문의 최고위 임원들과 백화점의 주요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모두가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이 공간에서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불안한 속삭임만이 오갔다. 박시연과 최 이사 역시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박시연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손은 차갑게 젖어들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5분쯤 지났을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안쪽으로 스르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가장 먼저 들어선 사람은 비서실장 조영민이었다. 그의 얼음장 같은 표정에 장내의 소음이 순식간에 멎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회의실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남자가 들어섰다. 낡은 가죽 재킷과 빛바랜 면바지. 며칠 전 박시연이 경멸을 담아 쫓아냈던 바로 그 초라한 행사에게 노인이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감히 비서실장과 함께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인가. 임원들 대부분은 의아해했지만 최 이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시연.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의 뇌리에서 잊고 있던 기억에 파편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VIP 라운지에서의 오만한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듣고 있던 노인의 깊고 고요한 눈빛.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졌다. 설마 했던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VIP 라운지에서 쫓겨났던 남루한 노인, 하늘 그룹에 보이지 않는 제왕. 그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지며 그녀의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극도의 공포가 그 소리마저 삼켜버렸다. 그녀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과 함께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를 건드렸는지 깨달았다. 조영민은 회의실의 술렁임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아직 강진우를 소개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착한 목소리로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지금부터 루미너스 백화점의 경영 실태에 대한 긴급 감사의 최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이수진이 제출했던 작은 수첩의 표지 사진이었다. 박시연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처형의 시간이었다. 조영민은 어떤 감정도 싣지 않은 목소리로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띄우며 박시연과 최 이사의 비리를 조목조목 폭로하기 시작했다. 수첩에 기록된 뇌물 내역, 엘리시안 주얼스와의 부당거래 계약서, 돈이 오고 간 차명 계좌의 흐름도, 그리고 삭제되었던 고객들의 불만사항을 복원한 음성 파일까지 모든 증거는 빼도 박도 못할 만큼 명백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의아함과 호기심은 순식간에 경악과 분노, 그리고 경멸로 바뀌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이제는 대역죄인이 된 박시연과 초의 이 세계로 쏠렸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멘트처럼 굳어버렸다. 박시연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비어 있었다. 그녀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영민의 보고가 끝나자 강진우 회장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연단에 서지 않고 임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잠시 회의실 전체를 둘러본 뒤 그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박시연에게 닿았다. 그는 조용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큼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며칠 전 이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왔었소. 그의 첫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수십 년간 내 곁을 지켜준 늙은 동료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였지. 그러다 잠시 쉬기 위해 당신들이 말하는 VIP 라운지라는 곳에 들어갔소. 그는 박시연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우리 하늘 그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사람을 옷차림으로 판단하고 돈의 액수로 등급을 매기며 자신의 작은 권력을 무기 삼아 약한 사람을 짓밟는 그 오만함을 말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강진우 회장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소리를 잠재웠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박시연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임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직원의 실수를 질책하는 것이 아닌 조직 전체에 만연한 잘못된 문화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시작이었다. 명품의 가치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고객이 우리 브랜드에 보내는 믿음. 하지만 당신들은 신뢰가 아닌 기만을 팔았습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다. 루미너스 백화점의 품격은 화려한 인테리어나 값비싼 물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외양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당신들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그는 마침내 최 이사와 박시연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 병든 문화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끝을 낼 것입니다. 그는 먼저 최 이사를 향해 말했다. 최민준 이사. 당신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부패를 묵인했으며 나아가 동조했습니다. 당신은 리더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어서 그는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린 박시연을 바라보았다. 박시연 매니저. 당신은 회사의 신뢰를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우리 모두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최종 선고가 떨어졌다. 이 시간부로 두 사람을 하늘그룹에서 파면합니다. 패면? 그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그룹과 관련된 모든 경력을 말소하고 불명예를 안고 쫓아내는 가장 무거운 징계였다. 초의 이사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용서를 구걸하려 했지만 강진우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조영민에게 명령했다. 조 실장, 즉시 보안팀을 불러 두 사람의 출입 권한을 정지시키고 외부로 안내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오늘 중으로 검찰에 넘기시오. 그룹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민영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단 한 치의 관용도 없을 것이요. 모든 것이 끝났다. 박시연의 머릿속에서 현실감이 사라졌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이 단 몇 마디의 말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잠시 후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그녀와 초해 이사의 양옆에 섰다.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화려했던 여왕은 이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방식으로 모두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회의실 끌려 나갔다. 두 사람이 사라지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남은 임원들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강진우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진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남은 이들에게 말했다. 루미너스 백화점은 오늘부터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본사 전략기획실이 윤성환 전무를 임시 지점장으로 임명하여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지시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는 조영민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조 실장, VIP 라운지에 이수진 씨를 이리로 잠시 부르도록 하시오.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른 채 불려온 이수진은 회의실의 삼엄한 분위기와 최고위 임원들의 모습에 겁을 먹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강진우 회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모든 임원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수진 씨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깊게 썩은 뿌리를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하늘그룹은 당신과 같이 정직하고 용기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불의에 눈 감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킨 당신이야말로 우리 그룹이 추구하는 진정한 인재상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수진을 고객경험 혁신팀의 팀장 대리로 특별 승진시킨다고 발표했다. 그 파격적인 인사는 부패의 시대가 끝나고 정직과 용기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루미너스 백화점에는 마치 다른 영혼이 깃든 것처럼 새로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직원들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인위적인 미소와 긴장감 대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활기와 친절함이 묻어났다. 고객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더 이상 가격표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 모든 방문객은 동등한 존중을 받는 귀한 손님이 되었다. 백화점의 매출은 오히려 이전보다 상승했지만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고객경험 혁신팀의 팀장 대리가 된 이수진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 많고 소극적인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매일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진심으로 고민했다. 그녀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고객의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한 번의 진심 어린 응대가 100번의 상술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녀의 말에는 강요가 아닌 진정한 리더십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휴게실에서 잠시 뉴스를 보다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박시연과 최 이사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는 짧은 기사였다. 그녀는 잠시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담담하게 화면을 껐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완벽하게 과거가 된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과거를 돌아볼 시간보다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미래가 훨씬 더 중요했다. 같은 시각, 강진우 회장은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의 낡은 세단 조수석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6개월 전, 그가 루미너스 백화점에서 샀던 바로 그 캐시미어 스웨터였다. 그는 마침내 그 선물의 주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의 차는 곧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아담한 추모공원에 멈춰 섰다. 그는 익숙한 걸음으로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한 작은 비석 앞에 섰다. 평생의 벗, 윤병철, 이곳에 잠들다. 수십 년간 그의 차를 몰고 그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늙은 운전기사의 묘비였다. 윤 기사는 은퇴 후 오랜 지병이 악화되어 한 달 전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강진우는 비석에 묻은 마른 잎사귀들을 조용히 쓸어내며 마치 살아있는 친구에게 말을 걸듯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윤 기사, 많이 늦었네. 자네가 춥다고 했던 그 스웨터. 이제야 가져왔어. 그는 선물 상자를 열어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를 꺼내 비석 위에 조심스럽게 걸쳐주었다. 회사 일은 걱정 말게. 자네가 걱정하던 그 못된 송아지들. 내가 다 깨끗하게 치웠어. 이제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다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서서 친구와 함께 했던 수많은 세월을 추억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거대한 빌딩들과 언덕 위 작은 무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기업가, 거대한 제국의 총수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정한 재산은 저 높은 빌딩이나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평생을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준 친구와의 신뢰, 그리고 불의 앞에서 용기를 내주었던 젊은 직원의 정직함,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가장 귀한 것이었다. 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차에 올랐다. 새로운 해가 뜨고 있었다.